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 갈등에 경쟁 주자들과 현역 의원들까지 가세하며 내분 직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것인지 각 캠프들도 같이 좀 협력을 해서 당내 권력 투쟁에 제발 좀 몰두하지 말았으면. 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것인지 제발 좀 자중해 주시라. 제 말은 아니고요. 어제 국민의힘 경선위원장 서병수 의원이 한 말입니다. 국민의힘 경준이가 추진했던 그 예비후보 토론회는 취소가 됐는데 원희룡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거론하면서 문제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반박을 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죠. 이런 와중에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경준이 활동과 경선 룰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연결해보죠.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어제 그 국회 교육위 상임위원장에 단독 후보로 선출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사실은 이렇게 축하를 받고 그러니까 야당목 상임위원장들 선출하고 축하받고 이런 잔치 자리였는데 예. 끝부분에 경준이가 잘하네 못하네 막 고성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살벌해졌더라고요. 예. 어땠던 겁니까? 예, 원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 지도부 방침이 또 의원들에게 사전에 공지한 의총 의제가 우리 야당 소관으로 다시 돌아온 국회 부의장과 6개 상임위원장 또 예결위원장 포함해서 후보 선출하는 자리로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년 만에 우리 소관의 위원장, 부의장을 되찾아온 것을 자축하고 또 후보 선출하고 후보들을 또 득담하고 하는 자리였는데 네. 그 끝나고 이제 의총 끝내려고 하는데 서병수 의원님이 발언 신청하셔가지고 네. 나오셔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좀 전에 인용된 것처럼 왜 그 일부 주자들과 또 최고위원들이 당 지도부를 흔드느냐, 흔들지 마라, 경준이가 무슨 월권을 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다른 분들이 만약에 그때 기자들이 나가고 비공개 상태였다면은 그 서병수 위원장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의원들도 그냥 아마 듣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발언만 언론에 나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른 의원들이 발언 신청까지 나와서 그 반론을 펴면서 논란이 격화된 거죠. 아, 비공개였으면은 그냥 뭐 그렇게 듣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공개 자리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반대되는 분들이 손 안 들고 넘어갈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인용하셨지만은 그 언론에는 서병수 의원님 육성만 확보가 된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 뒤에 분들도 기자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발언하겠다고 그랬지만은 원내 지도부가 비공개로 돌렸죠. 그때부터 비공개로 강제로 돌려서 그분들 육성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결국 이 경준이 논란이 예. 이준석, 윤석열 논란, 이준석, 원희룡 논란 이거랑 다 이어지는 면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그럼 예. 가장 최근 논란부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제기한 이준석 대표가 나하고 통화하던 중에 저거 곧 정리된다고 하더라. 근데 그 저거는 윤석열 후보를 말한 거였다. 예. 이러자 이준석 대표가 아니다. 갈등 상황 자체를 지칭한 거였다. 뭐 이러면서 지금 한바탕 논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돌아가는 거.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을 놓고 보면은 저는 원희룡 후보의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이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주장할 소지도 저는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친하 두 분이 같은 캠프도 아니고 한데 원희룡 후보도 후보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라는 다른 후보를 놓고 이준석 대표가 두 분이 뭐 얼마나 친한 사이라고 저거라는 표현을 막 썼을까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보면은 그게 윤석열 후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점이 좀 있고 또 그 이전에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윤석열 그 후보와
좀 부정적인 그 갈등을 야기한 측면이 또 있었던 데다가 원희룡 후보가 그 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이렇게 선입견 예단이 있다 이런 특정 후보들에 대해서 그런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단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조혜진 의원님 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원희룡 후보 쪽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지만 또 예. 말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 그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그 문맥도 예.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주장할 소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딱 여기서 논란을 끝내든지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가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게 맡겨서 논란을 끝내든지 하여튼 뭔가 선택을 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6시까지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 공개하지 않았고 원희룡 예. 후보 역시 더 이상 추가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SNS에 입장을 올렸기 때문에 뭐 이대로 예. 마무리는 되는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예, 예.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더 궁금한 거는 원희룡 지사하고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잘 지냈던 걸로 아는데 그리고 스타일도 예. 아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어쩌다가 두 분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 커졌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이준석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었죠. 예. 예, 그리고 사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친밀한 관계였던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런데 또 사적인 건 사적인 거고, 이거는 당의 진로나 또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공적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개인이 공적인 입장에서 자기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걸 다 사적인 것으로 덮을 수는 없는 부분도 있죠. 그 원지사와 가까운 인사들을 통해 전해지는 얘기로는 예. 원지사가 경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냈는데 그것들이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예. 갈등의 골이 생긴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물론 관계자가 받은 인상을 전해들은 겁니다만 예. 분명한 거는 이 윤석열 이준석 갈등이나 뭐 원희룡 예. 이준석 갈등이나 결국은 경선 절차, 경선 룰을 둘러싼 이견 차이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원희룡 후보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네. 다른 후보들도 저희 후보를 저희 쪽 이제 최재형 후보 진영 포함해서 네. 경선 준비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또 그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 사항들 네. 이런 것들이 이 경준이나 당 지도부에 잘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측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형 캠프에서도 그런 뭐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 네. 기본적인 입장은 경준이가 경선 룰까지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계속 경준이가 그런 경선 룰을 논의를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입장을 반영해달라 해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안 받아들여지는. 예, 역선택 분위기였죠. 방지 조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뇌관이 될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예. 컷오프에서 여론조사 예. 100% 방식을 하기로 정했는데 예. 이 투표인단에 다른 당 지지자는 빼야 한다. 이른바 예.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지금 최재형 캠프, 윤석열 캠프에선 주장하고 계시죠? 예. 조혜진 의원님은 최재형 캠프에서 기획본부장 맡고 계십니다. 예. 왜 이 주장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후보의 그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관되게 역선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한 역선택이 뚜렷이 데이터로 나타나요. 확인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기대만큼 그렇게 지지율 상승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본선에서 상대하기 쉬운 사람을 일부러 말한다?
여론조사할 그렇죠. 때? 그러니까 그 상대하기 부담스러운 사람 또는 두려운 후보를 의도적으로 집단적으로 배제하고 예. 상대적으로 쉬운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이 보이고 그건 여론조사 전문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에게 사적으로 물어봐도 역선택 작용하고 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선 예비 단계에서도 문제지만 본 경선에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게 선택권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그리고 안 되는 거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된 취약한 후보가 우리 후보가 되면 그건 필패죠. 그건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개인의 차원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예. 당 차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민주당이 가장 부담스럽고 버거운 후보를 선출해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역선택 방지장을 반드시 내야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 축구 국가대표 뽑아달라는 시기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네요. 우리 박대출 저희 최재형 캠프의 박대출 전략본부장이 어제 의총에서 그 주장을 했었죠. 근데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그걸 그 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대선 본선은 온 국민이 투표하는 거 아니냐. 아니, 당내 경선에서 다른 당 지지자들을 배제해버리면 다른 당 지지자라고 해서 다 역선택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가정하고 배제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호남 목소리, 청년층 목소리가 다 배제가 돼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럼 본선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호남, 청년, 중도, 반문, 진보 이 전체를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중도층이나 또 진보층이나 호남이나 또 2030 세대 중에서도 우리 당을 지지하는 계층 또는 지금은 지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노력하면은 우리 당 지지로 끌어올 수 있는 계층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우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확실한 민주당 지지자들을 배제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진보 중에서도 반문 진보, 호남 2030 세대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 지지층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참여시키는 겁니다. 확실한 민주당 지지인지 바뀔 마음이 있는 지지자인지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건 뭐 100%는 아니지만은 딱 처음에 여론조사 기관이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첫 질문에 바로 정당 지지를 물어봤을 때 민주당이라고 바로 대답하는 층은 일단 배제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일단 배제하고 본다. 아예 역선택해야겠다고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첫 번째서부터 아예 나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까요?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는지 무슨 용도로 조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조항을 넣지 말자는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경선 치렀고 그렇게 했더니 중도 진보층 의견까지 잘 반영이 돼서 승리한 거 아니냐. 그 얘기하시고요. 이런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이미 최고위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여론조사 100% 가기로 결정이 났는데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 결정을? 지난 사실 재보선에서도 사실은 그게 논란이 있었고 나중에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부각이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한 이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보선의 승리의 가장 확실한 요인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바라는 중도와 또 2030 호남 또 반문진보 이 세력이 뭉쳐가지고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때도 역선택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교체의 바람이 컸기 때문에 그게 묻혀진 거다? 역선택이 있었다고 단정을 할 수 없었지만은 어쨌든 그 정권 교체의 염원이 워낙 강했고 그 전초적인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뭉쳐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수용하자는 겁니다. 알겠어. 근데 제가 두 번째 한 질문 있잖아요. 최고위에서 이미 의결이 끝났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뒤집을 수 있어요? 이번 선거는 아직 룰 미팅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경선, 우리 대통령 후보 경선에 대해서는 경선관리위원회가 곧 출범이 되면 거기서 룰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